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95페이지 하단 손해배상 책임 및 보정제도인데 이 단어는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에 동그라미 하시고 지금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개를 하면서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중개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야, 손해가 나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정을 설정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린 지금 단원이 의무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보정 설정의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목 자체가 쫙 중요하다는 뜻은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재정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재정보증인을 두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보증을 설정할 의무가 있다. 제목부터 강조합니다. 자,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상대적 취소 사유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 모두 업무보증이 설정되어 있겠죠. 안 돼 있으면 영업이 취소되기 때문에 자, 그런 단원이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개공사가 중개를 하면서 손해를 입혔다고 모든 손해를 다 책임지라 그럴 수는 없겠죠.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손해배상을 책임지려면 책임을 지는 성립 요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조건 3가지 반드시 익히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법조문을 읽어드리겠지만 원인된 행위가 있고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런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가 성립을 해야만 책임을 집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성립 요건이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법조문 30조 1항 제일 밑에 보니까 개공사가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갑니다. 고의 과실의 동그라미 인하여 이 말은 원인으로 그 말이잖아요. 원인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 밑줄 긋고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 더 넘어가서 그때 고용인의 고의과실에 관련되는 행위가 연결이 되어 있고 97페이지 보시면 상단 30조 2항 두 번째 조문입니다. 97페이지 개공사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장소로 제공함으로써까지 줄 거놓고 제공함으로써 이 말은 제공을 원인으로 그 말이잖아. 그죠? 역시 당사자에게 뭐가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면 책임이 있다. 법에 이렇게 정합니다. 자, 이제 원인, 결과, 인과관계가 보이는지요? 책임을 지려면 방금 보니까 원인이 2개가 있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거나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무슨 결과가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는데 여기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법조문 2개를 정리했는데 이거를 쉽게 이렇게 설명할까요? 제가 고객에게 아파트를 중개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억 주고 아파트를 사고 팔았는 걸 중개했는데 그달 IMF가 터가지고 아파트가 4억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겠죠. 그거 개공사 책임진다? 안 진다? 아니 무슨 IMF로 인한 재산상 손해도 책임지라.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 그죠? 그런 원인은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가 성립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예를 들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이겠죠. 고의적으로 내가 중개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손해 입을 거야. 알고 사는 것을 고의적이라 그래요.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책임진다 안 진다? 줘야 되죠. 과가 성립됐잖아. 그죠? 고의적인 건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만 여기에는 과실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과실은 무슨 뜻이죠? 내가 이렇게 중개를 하면 저 사람이 손해 입을 줄 몰랐는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져야 돼. 과실도 원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모르고 한 것도 책임을 지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몰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판례가 또 중요하게 이 과실은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판례가 따라갑니다. 자,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한다. 추상,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상이라 그래요. 추상적 경과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과실도 있다면 책임져야 된다.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소를 타인의 장소로 제공한다. 이런 내용도 이런 거겠죠.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 무등록 개공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무등록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원래 잘하는 사람이 또 위반도 잘하게 돼. 수수료도 많이 받게 되고, 그죠? 적발이 됐겠지. 그래서 이제 등록이 취소되면 더 이상 중개업을 못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일을 더 잘한다니까요, 원래. 그래서 그 무등록업자가 큰 계약을 하나 성사시켰어요. 그럼 이거 계약서를 작성하면 수수료가 1,000만 원이 나오는 건데 무등록 개공사는 사무소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친구나 동료 사무실에 가서 야, 네가 이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수수료 1,000만 원 나오니까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그런 친구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자면 여러분 해준다, 안 해준다? 수수료가 500인데 안 해준다고요? 5,000 나온다. 다시 좀 더 올려봅시다. 자, 아유, 당연히 협조해야지. 작게 나오면 안 해주고 그럼 많이 나오면 해주고, 지금 그게 말이 되나 지금, 그죠? 그래서 자기가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수수료도 받아서 나누었겠죠. 그리고 그 무등록 개공사는 가고 없는데 그 계약이 사고가 났어요. 사람 가운데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장소를 제공한 자를 원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놨다고. 그래서 장소를 제공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도록 하는 게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개공사는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예요. 장소로 제공해도 돼요. 우리 중개사무소는 자기만 전용으로 쓰라라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겸용의 의무도 없어요. 여러분 들었죠? 중개업을 하면서 보험 대리점업을 할 수도 있다. 안마 슈슈쇼업을 할 수도 있다. 오만 소리 다 들었죠? 자기 중개사무소로만 써야 된다 이러면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사고가 나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그죠? 그런 개념을 좀 잡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틀린다니까요. 제공할 수는 있다. 그 대신에 사고가 나면 책임져야 돼. 부담스럽지, 그죠? 두 번째 조심할 거, 결과가 재산상 손해지 정신적인 손해도 책임진다. 그러면 X예요.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손해를 업무 보정으로는 물어줄 수가 없어요. 이걸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개공사로서 아파트를 중개했어요. 그러면 이제 5억 주고 사고 팔았고 사는 사람이 이사 돌았겠죠. 매수자가 한 달쯤 있다가, 그죠? 개공사를 찾아와서 이럽니다. 당신이 뭐 같은 아파트를 중개해주는 바람에 날이면 날마다 잘 들어오던 신랑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 책임지라. 그거를 개공사가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어떻게 그런 책임까지 지겠어, 그죠? 그건 그렇고 날이면 날마다 잘 들어오는 신랑이 왜 안 들어올까요? 뭐 어떤 사람이 뭐 바빠서 저런데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동호수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동호수가, 그죠? 여러분 큰 아파트 단지 가면 동호수 찾기도 어려워요. 이사 가면 처음에, 그죠? 그래서 못 오는 것도 개공사 네가 책임지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 정신적인 손해를 어떻게 업무 보정으로 물어주겠어, 그죠? 만약에 정신적인 손해로 책임지라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당신이 뭐 같은 땅을 중개해주는 바람에 우리 애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잖아. 그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래서 정신적인 손해 책임 안 진다는 뜻이에요. 물질적 재산상 손해에 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하게 이렇게 합니다. 정신적인 손해도 청구가 가능하다. 시험 예를 들어오면 OX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은 저 개공사 때문에 심각하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 소송해 볼 수는 있잖아요. 청구할 수는 있잖아. 청구할 수는. 이기고 지고는 나중에 문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내공이 좀 쌓여야 됩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면 그러면 정신적인 손해는 책임진단 말입니까? 안 진단 말입니까? 막 혼자 꼬여있는 사람도 있어요. 업무 보정으로서는 정신적인 손해 책임 안 져요. 근데 개인적으로 민사 청구할 수는 있다. 그렇게 연결하셔야 된다고, 그죠? 여러분은 저 개공사 때문에 내가 심각하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 소송을 해볼 수 있잖아요. 청구는 가능하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성립 요건이 맞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다? 보정을 설정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보정 설정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방법을 알기 전에 시점 언제 가입해야 됩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97페이지 상단에 4번 30조 4망 개공사는 언제까지 가입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 그것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가 아니잖아요. 등록이 되고 나면 업무 개시 전까지 가입을 합니다. 시점 중요합니다. 그때 방법이 뭐냐? 옆에 적어놔, 밑에 있네요. 설정 의무 방법 1. 보증보험 밑줄 긋고 공제 밑줄 긋고 공탁 밑줄 긋고 방법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첫째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순서대로 합시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두 번째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공탁할 수 있다.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지 또 세 가지를 다 가입한다 그러면 틀려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하는데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 어느 걸 제일 많이 가입할까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긴 한데 찾아가는 방법이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말은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증보험을 받아주는 회사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에 가입을 합니다. 삼성화재 이런 데서는 보증보험 안 받아줍니다. 보증보험을 받아주는 회사가 정해져 있어요. 서울보증보험이라고. 간판 본 적 있습니까? 네. 어디서 봤습니까? 시내 잘 안 보입니다. 시내는 잘 안 보이고 주로 법원 앞에 같은 데 보면 많이 보입니다. 이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하는 게 보증보험. 공제는 중개협회가 공제사업을 합니다. 공탁은 법원에다가 돈을 딱 맡겨놓고 사고가 나면 그 돈에서 책임지는 게 공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1억, 법인은 2억인데 1억을 법원에 맡겨놓고 영업하는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거의 없어. 공탁은 방법이지만 아무도 가입 안 하겠죠. 그래서 노랗게 적은 부분을 보증해주는 기관이라 그래요. 그럼 보증기관을 딱 보니까 개공사들은 거의 다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하는 게 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조사를 안 해봤지만 공제에는 90%좀 가입되어 있어요. 전체 개공사들의 90%. 10%쯤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요. 아니 그럼 개공사가 90%는 여기 가입하는데 10%는 왜 여기 갈까요? 1억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데 공제는 한 23만 원쯤 받아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23만 원. 근데 보증보험은 20만 원 받아요. 좀 싸잖아. 한 3만 원. 싸니까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 뭐 3만 원이야 큰 차이는 아닌데 이제 우리가 협회편에서 공부하겠지만 협회는 서울시 지부장 동대문구 지회장, 지부장, 지회장 선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선거한다는 말은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안 되는 사람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겠죠. 저 인간이 협회에 있는 동안에 나는 협회 안 가. 그래도 중개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이라도 가입하고 해야 될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한 5에서 10%는 보증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우리 졸업생 중에 그런 사람 많아 있어요. 선거 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신경이 나가지고 저 인간이 협회에 있는 동안에는 난 안 간다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 보증보험으로도 가입해야 영업할 거잖아. 그죠? 그게 대략 한 5에서 10% 돼요. 그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90%는 전부 어디에 가입한다? 공제에 가입할 거예요. 공탁은 돈을 맡겨놓고 하는 거니까 방법은 있지만 거의 가입 안 하는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3번. 공탁이 출작 긋습니다. 개공사가 폐업하거나 사망하면 3년간 회수가 제한된다. 공탁은 가입하지도 않는데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이게 왜 3년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뭐 공탁하지도 안 하지만 어떤 사람이 1억을 공탁하고 영업을 합니다. 돈을 맡겨놓고. 근데 언젠가는 영업이 끝나죠. 언제 끝나죠? 그거 지금 줄 것이었잖아. 폐업하거나 뭐 했을 때 사망하거나 이러면 영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영업이 끝나면 맡겨놓은 1억을 찾아가는데 이거를 얼마 동안 못 찾아간다? 3년간 못 찾아간다 지금 이랬다고. 아니 영업이 끝났는데 왜 못 찾아가죠? 소멸시효가 3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영업이 끝났다고 바로 찾아가 버리면 어제 중개한 것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 중개행위로 인한 소멸시효가 몇 년? 3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은 회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1억 맡겨놓고 영업할 사람도 없지만 영업이 끝나도 3년 동안 못 찾아가. 그러니까 더더욱이 공탁은 가입을 안 하겠지. 그죠? 그 개념을 잡아봅니다. 이 소멸시효 3년이 중요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 이럴 수 있죠. 개공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영업을 합니다. 뭐 공제에 가입하고 한 6개월쯤 하다가 폐업 냈어요. 폐업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에 이민 갔어. 이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민 가고 없는데 지금 중개했던 게 1년쯤 있다가 중개 사고가 났어요. 이 사고라는 건 중개할 때도 날 수 있지만 1년 뒤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1년 뒤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중개한 사람한테 찾아가니까 미국 가고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를 청구 못한다. 웃기는 이야기잖아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중개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회사가 책임져 준다고.
이를 뭐라 그런다? 소멸시효. 있어야 되겠죠? 모든 사안에 소멸시효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여러분들은 소멸시효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가면서 술값이나 음식값, 식대라 그럽니다. 주대는 외상값 몇 년 안에 갚아야 된다. 1년 들어봤습니까? 몰랐으면 지금부터 알아요. 외상값 있는 사람은 1년만 피해 다니면 돼요. 1년만 피해 다니면.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걸린다 이 말이에요. 식대, 주대 1년. 그 다음에 웬만한 손해는 전부 3년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 그 다음에 월급 못 받았는 거, 임금, 치료비 못 받았는 거, 숙박비 이런 거 대체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보험회사나 이런 데 잔금 남아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 청소하다가 국민은행 통장 20년 전에 걸 하나 발견했어. 청소하다가. 잔고 167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지금 가면 내준다 안 내준다? 국민은행이 안 내줘요. 167원을 20년 동안 보관하는 경비가 더 들어가요. 그게.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소멸한 돈 167원이라고 치고 그거는 누가 가져갈까요? 국고로 들어가요. 국고로. 그건 은행이 먹으면 안 되는 돈이잖아. 고객의 돈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그거 쓱싹 하는 경우도 있겠다 없겠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감독원, 정권감독원, 보험감독원들은 그런 것만 감독하는 거예요. 그게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이에요. 고객의 돈을 고의적이든 어쨌든 슬쩍 먹는 게 아니겠나. 계속 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독원에서. 그러니까 일반 은행 같은 데도 막 짜증나는 거예요. 167원 이것 때문에 고객 찾아주려고 막 이렇게 원래 잔금 남은 것 중에서 몇 프로를 회수시켜 줬느냐, 찾아줘줬냐, 이런 걸 계속 감사를 하니까 자기들도 귀찮잖아.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냥 찾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안 되면 국고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국고로 있는데,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농협에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당신이 그 잊어버린 통장이 우리 잔고가 나왔으니까 빨리 찾아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농협에서 그런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딱 전화 들으면, 야, 몰랐던 공돈인갑다 하고 택시 타고 확 갔어요. 택시 4,500원 나왔는데 가니까 167원 나왔어요. 이자 20원 더 붙여가지고 택시비를 더 갖고요. 4,500원. 그러니까 갈 때 물어봐야, 금액 물어봐야 된다. 금액 물어봐야 되는데 은행에서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167원 있다면 찾아로 안 오는 줄 뻔히 알거든 지금. 그죠?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계좌로 넣어줄 거예요. 167원 같은 걸 받으러 오게 만들지는 않겠지 지금. 그죠? 이런 소멸의 시효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방법은 3가지. 업무 개시 전까지 가입하는데 보기보다 잘 나왔는 게 밑에 있는 금액입니다. 많이 공부했지만 법인은 얼마 가입합니까? 2억. 기억해야 돼요, 이거. 분사무소는요, 1억. 법인이 아닌 개공사, 즉 개인은 얼마? 1억. 바로 밑에 지역농협, 별것도 아닌데 시험에 나와요. 지역농협 줄 거 놓고 얼마? 1,000만 원 이상을 설정하는데 또 나옵니다. 5번. 언제까지 가입해야 됩니까?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가입하는 거. 이걸 얼마나 강조하기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업무 개시 전 다시 체크해 놓으시고. 자, 넘어가면 98페이지 보증의 변경과 재설정인데 물어봅시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자가 6개월쯤 있다가 공제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내 마음이지 변경하는 거는. 그죠? 니는 보증보험 가입했으니까 영 보증보험만 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걸 변경하려면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 변경에 동그라미 해놓고 1번 개공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의 동그라미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거기 주고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사고가 나면 물을 줄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이번에는 보증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자,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거예요. 이제 만료가 됐어. 그러면 언제까지? 만료일까지만 다시 가입하는 거죠. 이거를 만료 7일 전, 만료되고 5일 내로 그런 문제에 쏘면 안 된다. 그죠? 사고 나서 물을 줄 준비를 하면 되니까 만료일까지만 다시 가입하면 되겠다. 시점이었습니다. 3번 별표. 이때 보증을 변경하거나 갱신의 경우에도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어. 별표. 그죠? 자, 지금 이 뜻이죠.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봐요. 보증보험 공탁은 거의 안 할 거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겠죠. 이제 1년 됐어요. 그럼 새로 만료일까지 가입해야 되잖아. 그죠? 가입했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1년 하고 또 가입하고 1년 하고 가입 신고하고 보통 중개업을 여는 사람 그래도 한 10년을 할 거잖아. 지금 저희 매년 신고하러 가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보증기관에서 즉 협회가 통보해주면 여러분은 직접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증기관에서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주면 별도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누구를 도와주는 거죠? 개공사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런 건 알아놔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가입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가입이 아니고 신고를 생략해 줄 수 있다. 됐습니까? 편하게 해주는 조문은 기억하고 우리 중개사도 전 부분에 걸쳐서 신고를 생략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보증 신고만 생략할 수 있다. 4번 별표 보증에 관한 설명 및 관계 정서의 교부입니다. 위반 시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즉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보증관계 정서 4번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도 동그라미 이 말이죠. 자, 계약이 체결이 되면 개공사는 자, 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어디 가서 청구할 수 있다를 설명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죠? 설명하는 건 뭐지요? 1. 보장 금액 나 1억 가입돼 있다. 보장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뭐 유효 기간이겠지.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기관의 소재지 여러분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서울 중구 충무로 17번지에 있는 서울보증보험회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손해가 나면 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세 가지가 어디에 다 나타납니까? 가입하면 보험정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보험정서를 복사해서 내주면서 설명하라 이 말이에요. 뭐 가입 금액, 기간, 그 다음에 뭐 소재지 되겠습니까?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배우는 거 있죠. 지금 계약이 딱 체결되면 이제 개공사는 매도인, 매수인, 쌍방에게 교부하는 거 세 가지를 다 배우셨어요. 자, 첫 번째 계약이 체결이 되면 매도인, 매수인에게 교부해야 되는 거 첫째 뭐? 첫째 거래계약서 오늘 배우셨잖아요. 쌍방에게 교부해주고 자기는 몇 년 보관하고? 5년. 거래계약서 5년입니다. 그 다음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 쌍방에게 교부해주고 자기도 3년 보존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가입된 보증보험에 가입된다는 것을 쌍방에게 교부해주고 이거는 보관할 필요 있다 없다? 보관은 안 하는 거예요. 보증보험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걸 보관할 필요 없잖아. 요거 쌍방에게 교부 안 해주면 제재가 뭐라고요? 100만 원 과태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죠? 살아오시면서 개공사,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해 본 적이 있는지요? 뭐 아파트를 사거나 팔거나 세를 얻었거나 세를 주거나 해보신 적 있죠? 했을 때 계약이 딱 체결되면 개공사가 그거 세 가지 다 줍니까? 첫 번째 거래계약서 줍니까 안 줍니까? 거래계약서 100% 줍니다. 왜냐면 거래계약서를 줘야 내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 교부합니까? 아, 교부합니다. 요새 안 하면 전부 6월에 정지입니다. 예전에는 교부 잘 안 했어요. 제가 부동산 거래하는데 중개사무소에서 그죠? 제가 중개법 선생입니다. 이런 말 안 했겠지. 그죠? 가면 또 제자들도 많이 만나고 하기 때문에 요새는 온라인 이런 게 많이 돼 있어갖고 어디서 막 시도 함부로 못해요. 아는 사람이 막 지나가면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이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속으로 중개법대로 하는가 이래 보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거래계약서 딱 작성해서 딱 교부해줘요. 그리고 몇월 며칠 중도금, 잔금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딱 아까 있죠? 반드시 여러분 작성해 볼 것, 그거 그죠? 교부 딱 해줘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이건 뭐지요? 이러니까 넣어놓으세요. 이래요. 원래 그것도 설명해 줘야 돼. 그죠?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왜 넣어놓으세요 하면 거기에 물 안 샘, 깨끗함 전부 그래 놨을 거 아니라 보나 마나 그죠? 근데 해놨는데 가보니까 물 좀 새네, 안 깨끗하네 이러면 시비거리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개공사 입장에서 그거 주는 거 별로 안 반갑다고 그냥 넣어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설명 안 하면 6월에 업무 정지인데 이 생각하면서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증부 거의 공제에 가입돼 있겠죠. 공제 가입되는 정서를 복사해서 내주면서 지금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하는 100만 원 같은데 이거는 뭡니까? 내가 그러니까 넣어놓으라니까요. 신경을 확 내더라고요. 그리고 찍소리라고 사실 그것도 개공사 설명해 주기 뭐 하잖아. 내가 중개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여기 가서 이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막 계약해놓은 사람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 느낌 오죠? 그냥 넣어놓으세요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속으로 100만 원 과태료인데 그냥 넣어놨어요 그냥.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뭐죠? 세 가지를 교부해 줘야 된다는 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개공사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교부합니다. 또 제재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쌍방에게 교부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세 가지 지금 체크했던 것. 자, 3번 보증금의 지급입니다. 이제 이게 본론이죠. 어차피 이렇게 가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고가 나면 책임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자, 3번 1번.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면 중 하나를 첨부하여 줄 것입니다. 보증기간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증기관이 어디죠? 보증기관은 방금 적었잖아요. 자, 보험회사, 협회, 법원에 자기가 가입한 곳에 가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은 손해가 나면 책임지겠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까? 그림은 이래야 되겠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하다가 고의과실로 여러분과 같은 의뢰인에게 만약에 2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고의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책임져야 되죠. 자, 그러면 책임을 지는데 어디 가서 청구하느냐? 이러니까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때 가져가는 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가져간다. 자, 1번 의뢰인과 개공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서류죠. 동그라미. 근데 그게 없다면 2번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밑줄, 그 밖에 효력이 있는 서류로서 화해조서 등 이래 되는데 화해조서도 줄 거고 옆에다가 청구 인락조서 이런 것도 하나 적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청구 인락조서 등을 가져가는데 스토리가 이렇게 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하다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2천만 원 발생했다면 어떻게 청구한다? 두 사람 사이에 손해배상 합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서류예요. 이 말이겠죠? 나 2천만 원 손해 입었다 하니까 개공사가 그래 맞다 2천만 원 손해 입혔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합의서가 나오겠지. 합의서를 가지고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하라 그랬지. 이거를 등록관청에 청구한다. 그러면 웃기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기관에 가서 돈을 내주세요 해야지 등록관청이 돈 내주는 기관이 아닌 걸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이거 줄 거 되는 거 이유를 잘 보시라고요.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서류가 합의서예요. 근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은 2천만 원 손해를 입었는데 공인중개사가 나 손해 안 입혔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가져가면 되는데 손님은 2천만 원 손해를 입었다는데 개공사가 나는 손해 입힌 적이 없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삽을 들고 가본다. 지금 삽을 들고 가가 되겠나 지금? 그지? 그 집에 들어눕는다. 지금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죠. 뭐 해야 되죠? 소송해야 돼. 이 소송을 우리는 민사소송이라 그럽니다. 민사소송은 절차가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판사가 왜 소송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나 2천만 원 손해 입었는데 손해를 안 입혔대. 그래서 소송한다 하니까 싸우지 말고 화해하세요 그래요. 1,000만 원만 받고 1,000만 원 주겠습니까? 1,000만 원으로 화해하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럼 두 사람이 받아들이면 화해 조서가 나오겠죠. 이걸 가져가도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화해, 두 번째 청구해요. 청구가 뭔가 하면 나 1,000만 원씩 손해 못 보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청구해봐라. 얼마 해주면 되겠느냐? 나 1,500원 해줘야 된다. 이렇게 청구를 하니까 개공사가 1,500 해줄게. 그러면 청구에 대해서 인락, 성락이 일어났잖아. 그죠? 그 조서를 가져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절차가 화해 청구 없다. 무조건 2천 내놔라. 무조건 못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화해 청구 안 되겠죠. 그러면 판사가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릴게. 뭐가 나올까요? 판결문을 가지고 가도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청구할 수 있는 서류는 제일 중요한 게 합의서가 있으면 이야기 다 끝났고 없으면 판결문 등으로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니까 이제 여기에 보증보험 가입 정서 이제 이런 게 하나 들어간다고요. 청구할 수 없는 서류는 답이 몇 번? 내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정서 가져간다고 돈 내주겠어요? 그지? 사고가 나는 확인이 있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문제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서류 이거 이런 정도는 익혀 놓으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 오랫동안 이제 성인들 교육을 하면서 그죠? 참 안타까웠던 것들은 청구할 수 있는 서류가 뭡니까 하면 1, 2, 3, 4 이런 건 여러분이 착착착착 암기합니다. 따라오기도 하고 이제 10월 달까지. 그런데 한 발만 딱 까불면 성인들은 또 구렁텅이 탁 떨어진다고. 한 발만 간다는 말은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요즘은 소비자가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소보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소비자 보호원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시험 1에 나오면 OX. 또 X 하잖아. 봐봐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합의서가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은 법원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다? 소비자 보호원에 갔는 모양이지. 거기서 뭐를 받아왔다? 합의서. 그 합의서는 손해에 대한 합의서잖아, 지금. 그죠? 요렇게 한 발만 탁 떨어지면 또 X.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소리가 합의서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잖아. 그죠? 한 번만 더. 두 사람이 공중 변소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OX. 그래, 변속이나 화장실이나 합의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합의가. 그게 제일 중요한 소리예요. 왜냐면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합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되니까 법원으로도 가고 소비자 보호원도 가는 거예요. 시내 나가면요, YWCA 이런 데 있어요. 여성청년 기독회 등은. YWCA 가면 소비자 보호원 반드시 있어요. 그 YWCA에서 작성한 합의서, 듣도 보도 못한 나오더라도 합의서가 중요하다. 감 잡았습니까? 여기까지를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는 밑에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저자는 잘 적었어요. 별표 딱 찍어놓고. 자, 1번. 보정기간은 보정 설정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보정보험에서는 1억에 가입되어 있으면 얼마만 책임진다? 1억만 책임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자기 1억만 가입했는데 1억만 책임지지. 그런데 개공사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공인중개사가 1억을 가입했는데 손해가 2천만 원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용히 수업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해를 1억 2천만 원이 손해가 났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입은 얼마 해놨는데? 1억. 손해는 얼마 났고? 1억 2천. 그럼 보정기간에서는 얼마만 물어줘요? 당연하지. 가입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지지. 그럼 여러분은 못 받은 2천만 원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못 받은 2천만 원 개인적으로 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사는 전액에 책임져야 돼. 느낌 왔습니까? 누가 책임을, 이거 뭐 보정기간은 기간 범위 내에서만 자기는 다 쳐야 되고 막 정신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보정보험회사는 가입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거예요. 개공사는 어느 범위? 전액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 바로 밑에 붙었죠. 자, 동그라미 2번. 개공사는, 누구는요? 개공사는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그죠? 모든 책임. 3번. 분사무소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의뢰인은 법인 전체의 보정 설정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지급을 청구합니다.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법인은 얼마 가입하라 그랬죠? 2억. 분사무소는 1억. 공인중개사 1억. 부친육조 1억. 지역농협 그래, 1,000만 원. 여기까지 아까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법인이 하나 있는데 분사무소 지점이 3개 있어요. 그러면 모두 얼마 가입해야 되나요? 산수 문제죠. 이것까지 시험에 나와요. 법인 얼마? 2억. 법인 분사무소마다 1억씩. 답은 5억. 됐죠? 자, 그러면 법인이 분사무소 3개 있으면 5억을 가입해야 된다. 이 숫자 알고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분사무소에서 손해가 3억이 발생됐어. 그러면 분사무소는 얼마 가입돼 있는데? 1억 가입돼 있는데 손해가 3억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 3억은 법인 전체에서 책임진다. 시험에 나오면 OX. O. 지금 했잖아요. 분사무소에서 있는 건 법인 전체의 금액으로 본다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국민은행 수원 지점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수원 지점에서만 책임질까요? 국민은행이 책임져야 될까요? 그거 당연하지. 법인 전체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국민은행 안양 지점이 사고 났다. 안양 지점 니만 책임지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국민은행 전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하단에 있는 1, 2, 3번 의식 자료나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우리 이제 교재는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다 했습니다. 오른쪽 올라가면 99페이지. 개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면 15일 동그라미 놓고 밑에 줄 거 씁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은 보전 채워넣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15일이라는 숫자가 작년에도 나왔고 너무너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근데 지금은 15일에 동그라미 딱 찍으시면 편안하게 찍지만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는 장난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마다 자극적으로 수업을 하기를. 여러분들은 만약에 중개업을 하시다가 오늘 고객에게 2천만 원 물어줬다고 쳐요. 개공사로서 2천만 원 물어주면 계속 영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빨 깨물고 해야 돼요.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며칠 내로 이빨 깨물어야 된다? 15일 내로 이빨 깨물고 다시 가입해야 된다고. 그럼 이빨 깨물고 15일 자꾸 이렇게 기억해요. 숫자가 15일이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이게 30일 이런 걸로 막 갖다 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손해배상을 했다면 나는 다시 영업할 거다. 왜? 복구해야 되니까. 며칠 내로 이빨 깨물고 15일 내로 이빨 깨물고 다시 가입합니다. 공탁은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넣고 하라. 15일 내로. 이해됐습니까? 그 15일 숫자 잘 보시고. 자, 한 문제거리 딱 되는 건데 손해배상 책임이었다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의 보장은 좀 부드러운 단원이 따라옵니다. 자, 지금 거기 계약금 등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계약금 등이니까 계약금 말고 뭐가 또 있다는 뜻이에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니까. 이때 계약금 등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잔금이 포함됐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거를 정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환하는 채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인데 첫째 줄 조문이 이게 전체 내용의 50%입니다. 1번 개공사는 줄 거 씁니다.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줄 거 놓고, 자, 필요하다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계약금 등. 잔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계약금 등을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예치기간에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줄 것입니다. 권고할 수 있다. 시험에 뭐라고 내고 싶을까요? 권고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할 수 있다. 밑에 하여야 한다. X 표시하셔야 돼. 세 번이나 답이 나왔어요. 그렇게. 이 제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가볍다 그러잖아 지금. 그죠? 자, 할 수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치한다? 1. 박스 보니까 개공사 찾았습니까? 개,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제사업 하는 자, 공, 동그라미. 공제사업 누가 합니까? 공제, 여기 봐요. 공제사업 누가 할까요? 협회. 협회 이름으로 맡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협회. 공. 그 다음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 리얼의 보험회사, 보. 미음, 자본회사는 신탁업자, 신. 비업의 채신관서, 채. 마지막에 전문회사, 전. 이게 예치 명의자를 지금 동그라미 해드렸는데, 그죠? 여기서 문제 낼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건 참 이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고 시험에서, 그죠? 이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는 단원인데,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했는 걸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런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맡길 수 있다? 지금 동그라미 한 거, 개, 공, 은, 신체를 보전해라. 이렇게 암기하라고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동그라미 했는 걸 뭐라고 암기한다고요? 개공은 신체를 보전한다. 그럼 한 번만 들어도 좀 이해되겠죠? 자, 그때 개공은 할 때 개가 뭐죠? 개업공인중개사. 공은 공제사업자. 은은 은행.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 전문회사. 한 번만 들어도 되겠죠? 작년에 이래 나왔어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해당되지 않는 거 소공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잖아 봐요. 등록관청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거를 문제를 건다고 이 외진 단원에서. 그죠? 이 외진 단원에서 이런 거 넣으면 만만치 않으니까 한 번만 딱 들어도 잡아내겠죠? 예치 명의자는 누구라고요? 개공은 신체 보전해라.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제일 밑에 적어놨잖아요. 소공사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답 문제 나왔던 걸 지금 적어준 거예요. 오른쪽 예치기관은 줄 것입니다. 공제사업자. 공제사업자 누구라 그랬죠? 협회. 금융기관 주고, 금융기관은 누구죠? 은행, 이런 게 금융기관이겠지 뭐. 그죠? 은행, 정권에서 뭐 이런 거요. 신탁업자, 그게 예치기관. 줄 딱 놓고. 사전 수령. 자, 제목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 임대인 등 해당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번호답니다. 1. 금융기관 또는 2번 답니다. 보증보험회사. 그래 두 개라는 뜻이에요. 발행하는 보증서 밑줄 긋고 계약금의 누구에게 교부합니까?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예치 명의자의 교부의 동그라미 이거를 매도 취득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이러면 X예요. 반드시 누구한테 교부한다?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개공은 신체 보존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됐고, 이제 큰 2번 별표. 개공사 명의로 만약에 예치를 했다. 옆에 위반시 업무 정지가 보이는데, 자, 이 계약금 등을 맡길 수 있는 자가 개공은 신체 보존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말고 개공사 이름으로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맡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여러분 5억짜리 계약이다. 그럼 보나마나 이렇게 안 되겠어요?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잔금 1억. 이 5억을 누구 이름으로? 개공사 이름으로 맡겨놓는다. 그럼 개공사가 가져가 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좀 걱정이 덜 되죠. 공이 누구? 공제사업자 협회가 뭐 이 5억을 가져가겠나?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은행, 국민은행이 저거 가져가 도망갈 사람이 아니지, 그죠?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전문회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개공사 이름으로 맡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개공사 가져가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개공사가 이거를 맡겼을 때는 내가 보증보험에 가입해놓고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2번 제목이 뭐죠? 개공사의 이름으로 했을 때의 다음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 위반하면 업무 정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개공사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1번 개공사는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공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약정해야 된다. 기여, 계약의 이행이나 완료될 때까지 인출에 대한 당사자들한테 동의 방법,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받아야 되고, 니은, 소요되는 실비, 거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을 약정합니다. 2번,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개공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다시 자기의 동그라미. 자기가 누구죠? 개공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누구지 하니까 오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오빠 같은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닌 개공사 명의로 맡겼을 때는 이 말이에요.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 예치금하고 분리하여 관리하고 예치된 계약금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줄 것입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함부로 인출할 수는 없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잖아, 지금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통장하고 별도로 이 돈은 관리해라. 계약금 등은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3번. 이때 개공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또 나왔다. 자기가 누구죠? 개공사 명의로 이 말이에요. 개공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해당 계약금 등을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줄것고 별표입니다.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그거 줄 닦아놓고 보장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공탁을 하면서 내가 당사자에게 나 이렇게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5억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가입했다 이렇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거 제공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업무 정지 해놓고 출발했잖아, 그죠? 그래서 가볍게 출발한다는 의미예요.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3번 밑에다가 4번 해놓고 경비는 받아쓰기 합니다. 경비는 자 일단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계약이 5억이라 그랬잖아요. 대략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잔금 1억, 5억을 개공사 이름으로 맡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맡겼으면 그래도 괜찮잖아, 지금. 개공사 이름으로 맡겼을 때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고 내가 가입했다는 자료를 제공해 주라 이랬잖아, 그죠? 그럼 5억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잘은 모르겠는데 경비가 한 7, 80만 원 들걸요. 이 경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지금 받아쓰기 경비는 이랬어요. 자, 물어봅니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한다. 3번 수수료 받는 개공사가 부담한다. 4번 조국이가 부담한다. 누가 부담? 일단 4번은 아닌 것 같죠? 이 4번은 전혀 관계 없으니까. 이 경비 70만 원 들어가면 누가 부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들어보면요. 매수자 돈을 부담하려고 보증보험에 가입해놓고 안전하게 관리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매수자를 뭐라 그런다? 취득 의뢰인이 부담한다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경비는 옆에다가 취득 의뢰인 부담 이렇게 적어요. 취득 의뢰인이 누구죠? 매수자가 부담한다. 그래야지 합리적이지. 자기 돈 보호해주려고 보증보험에 가입해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느낌 맞죠? 그래서 취득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4번 적었었다면 5번 적어봐요. 5번 가등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단원하고 연결되는 게 가등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지키셔야 돼요. 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이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는 조금 전에 수업에서 지나갔지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지고 시험에 3번 나왔다고 지금 강조했어요. 제일 첫 번째 조문이 50%라 그랬잖아요. 자, 다시. 이거 감각 떨어지는데.
다시 99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1번 조문 다시 갑니다. 이게 이 단원이 90%라니까요. 이 단원에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누구는요? 개공사 사장님은 뭐 하기 위해서?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줄 딱 껐잖아 지금 그죠?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거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계약금 등을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랬잖아 그죠? 그럼 이 제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성이 떨어진다고요. 근데 개공사 누구 여부는 맡길 수 있다고요? 밑에 있잖아. 1. 개공사 2. 개공은 신체를 보존한다. 이 사람 이름으로 맡길 수 있는데 자 밑에 있는 공제사업자 은행은 관계없는데 개공사가 자기가 맡았을 때는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면 경비는 취득하는 자한테 부담한다. 여기까지 공부하셨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럼 이 제도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지금 이 제도는 밖에 나가면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니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집을 하나 샀다. 그러면 예를 들어 5억 주고 샀으면 매도인한테 돈 5억을 갖다 주고 소유권을 받지. 이거를 개공은 신체 보존한다. 여기에 맡긴다 안 맡긴다? 안 맡기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제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제도는 임의적 사항이에요. 자 그럼 이 제도는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제도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래를 불안하게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 5번 하기를 뭐를 활용할 수 있다? 가등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를 연결돼서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가등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를 그리는데 이거는 등기법이니까 여러분 따라 그리지 말고 이해만 도우라고요.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거래가 이렇게 되겠죠. 물건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을 겁니다. 사는 사람 매수자가 있고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계약이 체결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5억이라고 치고 5억이면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잔금 1억 이렇게 지급이 되면서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겠죠. 그럼 이런 거를 잘하기 위해서 개공사가 이 돈을 맡아서 관리해 줄 수 있다라는 단원인데 이 제도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하잖아 현장에서. 그럼 여러분이 사더라도 전부 매도인한테 돈 갖다 주지 개공사한테 맡기고 뭐 개공원 신체 보존이니까 안 맡기잖아요. 왜 그럼 임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가 그죠? 없던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계약이 체결되면 이 돈을 맡겨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 딩해요. 매도인은 내가 집을 팔았는데 돈을 이 사람한테 맡기라. 그럼 난 너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지금. 매수자도 내가 집 샀는데 여기 돈 맡겨놓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없던 제도를 국가가 처음 도입할 때는 하여야 한다로 도입을 안 한다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교육이 되면 이제 한 1, 2년 뒤에는 하여야 한다 해놓고 안 맡기면 뭐 500만 원 과태료 이런 거 이제 걸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임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단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제도는 뭐 때문에 한다 그랬죠?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제도는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건데 현장에서 지금 안 쓴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는 불안하게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거래를 안전하게 해서 뭐를 할 수도 있다? 가등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가등기가 어떻게 거래를 안전하게 하느냐를 지금부터 그립니다 이 말이에요. 타 과목이니까 그리지 말고 느낌만 가져보라고요. 가등기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단 가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죠?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 이거는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효력, 순위 보존력이 거래를 안전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겠지. 지금 이 부동산은 누가 가지고 있죠? 갑이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1번 소유권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갑이 어리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받았으면 소유권 이전을 넘어가면 되겠지 그죠? 근데 지금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받았어요. 자 계약금, 중도금 4억은 받았는데 어리게 계산하기를 나는 이제 잔금만 주고 등기를 받으면 끝나잖아 그죠? 근데 내가 4억을 줬는데 갑이 저 물건을 병이라는 자에게 다시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이중매매라고 그래요. 그럼 매수자가 약한 위치에 있잖아. 지금 돈 4억이라 받고 또 다른 데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니까 어리 갑한테 가서 가등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왜 해주는가 하면 중도금까지 지급됐고 나는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주는데 가등기 비용도 내가 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 파는 사람이면 가등기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여러분은 다른 데 팔아먹을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당연히 해줍니다. 경비도 내가 부담하겠어 하는데 내가 가등기 못 해주겠다.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데 팔겠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그것도 계약금도 끌어놓고 가등기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 지가 중도금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하고는 이제 1억만 주면 소유권이 넘어올 판이잖아. 그죠? 그럼 그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래를 안전하게 위해서 나에게 가등기를 해주세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정상적인 값은 해줍니다. 거기다가 어리 뭐라고 친절하게 하겠죠. 박스 한 박스 사가지고 경비도 내가 부담할게요. 그러는데 그걸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게 아니죠. 가등기를 해달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면 2번.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가 들어가고 가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 이렇게 들어가고 가등기는 여기까지만 줄 딱 끊는 거예요. 왜 그러면 본등기 할 준비를 딱 해놓는다고. 여기 가등기 표시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날짜가 딱 되면 잔금 주고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받으면 끝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걱정하던 대로 갑이 드디어 병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3번 소유권 이전 병 탁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등기가 참 문제가 많죠. 왜?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병으로 넘어갔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이 병이라도 이 부동산을 살 때는 등기부 떼보겠죠. 그리고 여기 가등기가 돼 있으면 이거 왜 돼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상식인데 가등기가 돼 있는데도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서로 짜고 거래한다 이런 뜻이에요. 짜고 거래하는 것을 통정허위 민법에서 그래 설명해요. 짜고 거래하는 걸 뭐라고요? 서로 정이 통했다가 아니고 통정허위 표시라 그래요. 이 짜고 거래하는 거. 짜잖아요. 봐. 갑은 지금 얼마 받았죠? 4억 받았잖아. 여기 병한테 가서 야 3억만 줘. 등기 넘겨줄게 이런다니까요. 그럼 둘 다 이익이잖아. 갑은 3억 더 받으면 7억 받는 거예요. 병은 5억짜리를 얼마에 사는 거예요? 3억. 둘 다 이익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넘어간다니까요. 소유권 이전 병으로 넘어가는데 이 가등기가 돼 있으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 이런 법은 없다고. 가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다? 순위를 보존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병이라도 이런 물건은 문제가 많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문제 많은 물건은 오래 안 가지고 있어요. 바로 소유권 이전, 갑을 병, 정, 또 정에게 넘어가요. 정에게 넘어가는 물건 절대로 이게 오래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말씀 많은 물건. 5번 소유권 이전, 무까지 가는 거예요. 갑을 병, 정, 무. 무는 왜 한글인가? 한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자가 안 되기 때문에 무를 하니까 어떤 분 나왔는데 저를 불러가 이렇게 씁니다. 가르쳐 주던데 아이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오지랖 넓습니다. 쓸 줄 압니다. 무도 쓸 줄 아는데 재미로 하는 이야기지. 자, 그럼 다시 소유권이 갑, 을, 병, 정, 무로 넘어가면 5명 중에 제일 열받을 사람 누구? 그럼요. 당연히 을이 열받지. 지금 중도금까지 주고 가등기를 해놨는데 드디어 막 팔아먹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이런 이제 부동산이 너덜너덜해진다 이래요. 부동산 날린다라는 표현이 이런 데서 나와요. 선풍기 1000대 담보 잡고 또 넘겨갑니다. 또 넘겨가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떼봤는데 짧은 시간에 소유권이 착착착착착 움직이면 문제 있는 물건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그죠? 만약에 등기되어 있는 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겠죠? 이게 몇 년 만에 됐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최소한 뭐 2, 3년, 5년, 어떤 사람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움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소유권 이전이 착착착착착 움직이잖아, 그죠? 이런 물건을 탁 만나면 주의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뭔가 문제가 많은 물건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을이 열받잖아요. 그럼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딱 진행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딱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가등기를 언제 했다? 1월 1일 했다고 치고 소유권 이전이 아까 병으로 넘어갔었다 그랬죠. 1월 15일, 1월 20일, 1월 30일 넘어가는 거 보고 열받아서 본등기 했잖아. 그죠? 그럼 이건 2월 1일 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가등기 언제 했고 1월 1일, 본등기 2월 1일 했지만 가등기 효력은 가등기 당시의 순위, 2번 순위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중간에 있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시켜요. 이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은 누가 찾아간다? 을. 그래서 이걸 거래를 안전하게 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면 특히 금액이 클수록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되면 가등기를 받아놓는 게 안전하다고. 그런 것도 시험에 돌아요. 이해하시겠죠? 정상적인 갑이면 가등기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니까요. 당연하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가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가등기는 순위 보존력으로서 거래를 안전하게 해주는데 특히 여러분이 조심할 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중간등기다. 이렇게 말했는데 언뜻 보니까 후등기 같잖아. 뒤에 있는 것 같잖아. 그죠? 그래서 날짜를 이어보면 중간등기가 된다고. 가등기 언제 했다고요? 1월 1일 돼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는 거 보고 열받아서 본등기 딱 했다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중간에 등기 맞죠? 모양으로 보면 뒤에 있는 후등기 같지만 이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중간등기는 무효예요. 시험에 가끔 이렇게 나와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진행되면 가등기는 무효이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중간등기는 무효가 되어서 거래를 안전하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했던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의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단조롭지만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가등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특히 등기 시간에 많이 듣겠지만 가등기의 효력은 뭐다? 순위 보존력. 요거 오늘 하나는 쥐고 계셔야 돼요. 순위를 보존해주는 효력이 있다. 조금 시간은 많이 가지만 좀 더 한다면 지금 이 소유권 갑에서 얼로 왜 했죠? 가등기를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하려고 가등기를 했잖아. 그죠? 근데 현장에는요 가등기 담보법을 여러분 배우셔요. 민법에서 가등기 담보법을 왜 배우는가 하면 지금은 중도금을 받았으니까 가등기를 했는데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 돈을 1억 빌려주세요 하니까 빌려줄 사람이 담보를 제공하시오 그러겠죠.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하고 1억 빌리시면 경비가 7, 80만 원 듭니다. 절차도 까다롭고 옛날에 그 경비는 빌리는 사람이 부담했어요. 요즘은 밖에가 은행이 부담해요. 어쨌든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절차도 까다로운데 제가 돈을 빌리면서 야, 나 돈 이거 일주일만 있다가 쓰고 갚아줄 돈인데 이거를 저당을 설정하고 막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내가 너에게 아파트를 가등기 해줄게. 근데 내가 돈 안 갚아주면 네가 본등기에서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 하고 가등기를 해주고 돈을 빌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가등기 담보라 그래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두 개씩 배우죠. 모양은 똑같은데 아까 가등기는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가등기를 했는 거고 지금 가등기는 왜 했죠? 돈을 빌리려고 가등기 한 거예요. 그럼 돈을 빌리려고 한 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죠. 자, 그럼 돈을 빌리려고 했던 가등기는 거래해도 된다, 안 된다? 되잖아. 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가등기가 돼 있다면 그거는 다시 사고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 가등기를 만났어. 그럼 이게 왜 가등기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지금. 그죠? 중도금까지 지급함으로써 가등기가 됐는지 돈을 빌리려고 가등기를 했는지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이런 지문이 오겠죠. 담보용 가등기인지 예약의 가등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이게 돈을 빌린 가등기인지 중도금인지 누구한테? 당사자들한테 직접 확인하는 거지 뭐. 을한테 가서 야, 왜 가등기 됐는데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나 중도금 주고 가등기 했다 그러겠지. 그 말만 믿을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도 갑한테도 확인하면 된다고.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한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됐죠? 이 가등기가 담보용 가등기면 거래해도 돼요. 저당하고 같은 효력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번 팔았기 때문에 가등기가 돼 있다면 이거는 중개하면 안 된다고. 됐죠? 그럼 어떻게 확인한다? 당사자들에게 직접 확인한다고. 갑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죠? 그 시험 문제라고요. 오늘 등기를 너무 진하게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이 이제 우리 단원에서 100페이지 아주 중요한 금지행위가 따라옵니다. 10분 쉬었다가 금지행위 합니다.